안녕하세요. 오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을 맡게 된 정진성입니다.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도의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라, 마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표지에는 이 점은 기점이고 선은 실선은 다, 점선은 영해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 마가 무엇인지는 보기를 보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 그럼 가가 어딘지 봅시다. 가는 이 다도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자, 이곳은 영해라 하지 않고 내수라고 합니다. 내수는 영해 내부의 토지는 아니지만 해양 혹은 호수, 염호 등의 그런 수역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간척이 이루어진다고 기선의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영해의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자, 나는 여기 표지에 보면 다와 영해선 사이에 있습니다. 영해선 내 수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 다는 직선 기선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점이 기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점들을 이은 선은 기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체외곽 도서를 이어서 이렇게 기선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직선 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직선 기선이 있고 또 다른 기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상 기선입니다. 통상 기선은 대체로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나 제주도 등의 해안선에 적용되는 기선이고 통상기선의 기준은 썰물, 최저조위선대의 그런 해안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선 두 개 모두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나는 우리나라의 기선과 영해선 사이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라와 마의 최단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난다. 자, 라와 마. 라는 우리나라 영해선에 걸쳐 있고 마는 우리나라 영해선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만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한일 중간수역과 중국과 설정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조금 더 먼 원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의 보기는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니은, 디귿,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1번 가, 나 통계 자료를 각각 한 장의 지도를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 유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부터 봅시다. 가는 각 군, 시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전출, 전입, 그리고 어느 군에서 어느 군으로, 어느 군에서 어느 시로 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 한 지역의 인구 증가와 그 지역 간의 이동은 어느 지도에 적합할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억은 무슨 지도일까요? 네, 이거는 단계 구분도입니다. 단계 구분도. 한 주제의 그런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낸 통계 지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니은은 유선도입니다. 유선도. 한 지리적 사상의, 지리적 이벤트의 그런 이동, 그리고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선도입니다.
자, 디귿은 점지도 혹은 점묘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지리적 사상의 분포 그리고 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리을은 등치상도, 이것은 지역에서 같은 값들을 나타내는 지점들을 같은 선으로 표현한 등치선도입니다. 그래서 단계 구분도는 아까 한 주제에 그런 정도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할 때 필요하다 했죠. 그런데 가를 보면 한 주제, 인구 증가율이라는 한 주제에 지역별 차이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따라서 가는 기역, 단계 구분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각 군의 이동, 그리고 그 양, 32명, 124명,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걸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각 지역 간 이동량과 그 방향 등을 나타내는 유선도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 1번이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문화재청의 명승 소개 자료이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은 굽이쳐 흐르는 하천의 침식작용과 퇴적작용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월 한반도 지형과 하천의 침식작용 문제를 제시한 기역이죠. 하천의 침식작용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네요. 자, 기역, 하천의 침식작용은 칼데라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 여기서 칼데라는 어느 지형이죠? 칼데라는 석회지형이죠. 석회지형. 석회지형의 큰 영향을 석회지형 형성의 주요 요인은 용식입니다. 하천의 침식과는 다른 점이 얘는 화학적으로 침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침식작용은 칼데라를 형성한 주요 요인이다 하면 틀린 설명이고 기역 대신 용식이 들어간다면 칼데라를 형성한 주요 요인이다 하면 맞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이네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니은 화강암. 화강암은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암석이다. 맞죠? 이거는 주로 중생대 대보조선운동 다들 기억나시죠? 대보조선운동 때 관입한 대보화강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맞는 보기. 디귿. 3번 디귿은 고생대 조선노친군에 주로 분포한다. 자, 디귿이 뭐죠? 석회암이네요. 석회암. 아까 1번 때 말했죠. 석회암은 고생대 조선노친군에 주로 분포한다. 맞습니다. 석회암은 고생대 때 해양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죠. 해상층이면서 탄산칼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먼저 일찍 관입한 조선 노충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입이라고 잘못 말했지만 일찍 평안 노충군에 비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퇴적된 그런 퇴적층이기 때문에 조선 노충군에 분포합니다. 자, 4번 리을은 화랑의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한 곳이다. 자, 리을이 어디죠?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역. 자,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역은 고지라고 하죠. 이 반대는 바다 쪽으로 들어간 지역,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지는 화랑의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한 곳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해안 혹은 시스텍 등의 지형 경관이 이런 고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번 미음은 육지와 바다의 점이지대로서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 자, 미음이 뭔가요? 연안습지네요. 자, 연안습지는 육지와 바다의 점이지대로서 생물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이유는 대표적인 연안습지로 갯벌을 들 수 있겠네요. 갯벌은
뭐 바다의 점이지대.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수역이 형성되고, 기수역은 민물과 강수, 바닷물의 해수, 이 중간지대, 점이지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의 장점, 이 두 군데 생명체 모두가 잘 적응한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아까 말했던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는 가 지역의 인구 특성에 관한 것이다. 자, 가 지역을 지도에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이 가 지역이 어딘지부터 알아야겠네요. 자, 전국에 비해서 성비는 낮습니다. 성비가 낮다는 거는 여자가 여성이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중위 연령이 전국보다 높네요. 이 말은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된 노령사회라고 할 수 있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또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 두 개, 중위 연령이 높다는 것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 모두 이곳이 노령화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동을 보면 마이너스 143으로 순 유출이 발생하고 있죠. 이 말은 농촌 촌락 경관을 띠고 있는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인구 그래프를 보면 청년층, 특히 청년층 20세에서 24세의 성비가 아주 높고 거의 180명에 가까운 수치네요. 아주 높고 여기 55세 그리고 우리가 노년층으로 분류하는 65세 인구 비율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모든 자료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촌락 경관을 띠는 지역은 A에서 E까지 중에 어디일까요? 자, A는 군산이죠. B는 고흥, C는 거제, D는 울산, E는 포항입니다. 자, 이 중에서 A, C, D, E는 C이면서 다시 A, C, D, E는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B는 군이면서 촌락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의 답은 B, 고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가, 나가 어딘지 한번 지도에 나타나는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바로 나왔네요. 가는 한라산이 있는 제주입니다. 나는 한탄강이 있는 철원 혹은 그 연천 그 인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는 두 지역 모두 용암으로 형성된 화산 지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알고 한번 보기를 봅시다. 1번 A는 소규모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오름이다. 네, 맞습니다. 이 오름, 여기 보시면은 등고선이 촘촘하게 동그랗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지형적 특징으로 화산 쇠설물 혹은 소규모 화산 등의 활동으로 오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 자, 2번 B에서는 하천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협곡이 나타난다. 자, 이 한탄강이 여기 보시면 또 아까 오름처럼 등고선이 촘촘하게 나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지형상으로는 협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 3번 가에서 전통 칠학은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지형의 특성상 기반함이 현무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무암의 특징은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하천이 주로 복류하게 되고, 하천이 복류하면은 하천이 다시 이런 뭐 전통 칠학은 주로 하천을 통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천이 다시 용천하는 그런 용천대에 분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용천대가 주로 해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4번 나에서는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대규모의 논농사가 가능해졌다. 자, 여기 보시면 한탄강 평야는 매우 넓습니다. 넓고 이전에는 이곳이 범람했던 범람원 성의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이곳은 농업용수만 될 수 있으면, 농업용수만 구할 수 있으면 농사짓기 딱 좋은 그런 토지였는데, 그런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대규모의 논농사가 가능해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가나에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틀린 보기인 이유는 이곳에는 주로 흑갈색이죠. 왜냐? 여기도 아까 화산지형, 여기도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화산지형. 이 화산지형, 특히 기반함은 현무암이라고 했죠. 현무암은 회백색이라기보다는 흑갈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수도권 도시에 대한 학습 노트의 일부이다. 가나를 지도에 A에서 D에서 보는 것은, 그러면 가나 먼저 보기 전에 A에서 D가 어딘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A는 서울 북부에 위치한 포천이네요.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서울 북부에 위치하고 북서쪽에 있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주, C는 인천, D는 화성이죠. 이렇게 A, B, C, D가 어딘지는 알아봤고, 자, 가와 나의 특징 한번 봅시다. 자, 가의 특징,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함. 이 말은 수도권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과 서해안의 대표적 항구가 있음. 자, 이것만 보면은, 여기 인천이구나.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항.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는 인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가는. 자, 그리고 나의 특징.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경의선이 뭐지 할 수 있는데,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선입니다. 다시 경의선은 풀었으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그런 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주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신의주는 여기 있고 서울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기,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출판 단지가 있지 않. 자, 그럼 2기 신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자, 2기 신도시는 여기 경기도에 많은데, 이 보기에만 나타난 대로 보면은 인천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어요. 그래서 B, C, D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미 경의선이 지나는 곳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출판 단지가 입지했다는 점에서 파주 출판 단지가 아주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B입니다.
그래서 답은 C, B 4번이네요. 그럼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의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A, C는 각각 1차 금속, 섬유 제품, 의복제,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럼 A부터 봅시다. A는 경기가 많고, 경북도 많고, 대구가 많네요. 그리고 B 봅시다. B는 경북이 많고, 전남이 많고, 충남이 많고, 울산이 많아요. 그리고 C 보면 경기가 많고, 울산이 많고, 충남이 많네요. 그 밑에는 점점 봅시다. A는 그래서 이제 뭐 A, B, C가 뭔지 찾아보면 A는 경기, 경북, 대구가 많은 섬유입니다. 특히 경북, 대구는 예전부터 섬유공업이 발달한 지역,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B는 경북이 많고 그 다음 전남, 그 다음 충남이 있는데 B는 여기 나머지 1차 금속과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중에 1차 금속이라고 할 수 있죠. 포항에 있는 제철소 유명하고 전남에는 광양이 유명하죠. 자, 다음 C는 나머지 하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인데 경기 많죠. 울산에도 현대 있습니다. 충남에도 있고 경남에도 뭐 쉐보레 있죠. 그렇기 때문에 C는 자동차 공업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 뭐였죠? 섬유. 섬유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한지 지향 공업자 아닙니다. 섬유 공업은 대표적인 노동 지향형 공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2번 B는 노동지역인 경공업이다. 자, 이게 바로 A 설명이네요. B는 1차 금속이었죠. 뭐 1번과 2번 보기가 바뀌어야지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C는 직접 이익이 중요한 조립형 공업이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에는 뭐 금속도 필요하고 다양한 주조 기술 그리고 뭐 제철 기술 등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립형 공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게 필요한 조립형 공업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4번 A는 B보다 자본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네요. 5번 B는 C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점들이 각각 어딘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 가나 다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점들 여기 보면은 제주도 쪽에도 하나 있고 한반도 중부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 북한 끝자락에도 하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런 기후 문제 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중강지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세모는 우리나라의 인천이고요. 뭐 서울이라고 해도 그 근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맨 아래는 서귀포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중강진과 인천, 서귀포를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가 어딘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가와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30도씨 아래인데 다는 거의 40도씨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강수량이 1000을 넘지 않는 소우지인데다가 기온 연교차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 내륙에 위치한 중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진이 다. 그리고 가, 나는 이제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가와 나는 연교차 차이가 뭐 대략 10도도 나지 않고
10도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 해석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여름 강수량을 알고 우리는 연 강수량을 압니다. 연 강수량을 알기 때문에 이 여름 강수 집중률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이곳이 어디다, 이곳이 어딘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면 가는 강수량이 대략 2000에 육박하고 나는 1000 혹은 2000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수량의 차이에서 여름 강수량이 가는 대략 900 정도, 그리고 나는 7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크게 연 강수량이 높지도 않으면서 700이나 차지하고 있고, 가는 2000이나 되는 강수량에서 900 정도,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더 작습니다. 가가 나보다 연교차가 작기 때문에 이곳은 상대적으로 저위도, 그리고 해안에 위치한 서귀포시, 나는 인천 혹은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가나다가 어딘지는 알았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가의 취한월 평균 기온은 0도씨 미만이다. 이거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가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가가 서귀포라고 했네요. 자, 서귀포는 주로 0도씨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단은 아니지만 아마 남단을 포함하고 있네요. 어쨌든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이고, 이곳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아주 0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네요. 2번, 나의 전통 가옥에는 대부분 정주간이 있다. 여기 정주간이 뭘까요? 정주간은 북방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전통 가옥의 특징인데, 그럼 겨울이 춥고 길어서 가옥 구조가 폐쇄적인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조라서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는 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네요. 3번, 가는 다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까 가가 어디라 했죠? 서귀포죠. 다는 어디라 했죠? 중강진이죠. 당연히 서귀포는 중강진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4번, 다는 나보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이르다. 아까 다 어디였죠? 중강진이죠. 나는 인천이죠. 상대적으로 인천이 저위도이기 때문에 봄꽃의 개화 시기는 인천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반대로 설명했네요. 5번, 가다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이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곳은 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그래프는 A, C, 자연재해의 월별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많이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A, C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자, A는 가장 진한 색깔이고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설이 A겠네요. 그리고 B는 7, 8, 9월에 주로 나타나고 7월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태풍 호우 중에 7월에는 장마가 주로 있죠. 그래서 이건 호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마지막 남은 하나인 태풍이겠는데, 태풍은 주로 늦여름 그리고 초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풍은 C.
ABC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가나다라마 한번 채워봅시다. 자, 1번 가는 뭐죠? A의 재해피의 특성을 의미하네요. 대설의 재해피의 특성은 빙판길 교통장애와 농업시설물 붕괴, 하우스, 문사용 무너지죠. 유발함. 맞습니다. 2번 제설 장비를 갖추어 대비함. 나가 뭐죠? 재해 대책이네요. 제설 장비를 갖추어 대비해야죠. 맞습니다. 3번 장마 전선에 남서 기류가 유입할 경우 잘 발생함. 이거는 3번이 뭐예요? 다가 뭐죠? 다는 호우의 재해 발생 요인이네요. 호우의 재해 발생 요인은 맞네요. 장마 전선에 남서 기류가 유입할 경우 장마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서 기류가 이렇게 유입하면은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법입니다. 4번 최근 10년간의 총 피해액은 경북이 경기보다 큼. 이것은 수치가 수능 특강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경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상대적으로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 더 많기 때문에 경기가 경북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반대로 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강한 바람으로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 태풍의 재해피해 특성. 아주 잘 설명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그래프의 나 지역에 대한 가 지역의 상대적으로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가나가 어딘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어딘지 찾기 전에 이 지도에서 이 색칠된 지역이 어딘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서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산청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양산입니다. 그래서 산청과 양산의 특징을 알아봐야겠네요. 가는 논밭이 많아요. 논밭의 비율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공장 용지는 1.2%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상대적으로 촌락인 산청에 해당되고 나는 공장 용지가 많고 대지가 많고 밭논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산이라고 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나 지역에 대한 가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산청의 특징을, 촌락의 특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촌락이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아니죠? 안 되죠. 자, 2번 아파트 가구 비율도 나가 더 높겠네요. 그리고 3번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이 높다. 네, 이게 정답이네요. 촌락은 전업을 하고 있는 전업 농가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인데 4번, 5번 보기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최근 10년 내 신축된 주택수가 많다. 이것도 나의 설명에 해당되고 5번 부산으로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 이거는 부산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양산의 설명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